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스토리 김 실장입니다. 그 보험사에서 소송을 거는 거 있잖아요. 채무부존재 소송. 5월 달쯤인가 이제 어떤 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보험사한테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그분께서 또 얼마 전에 답장이 오셨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조언을 받아서 잘 처리가 됐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보내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5월 11일 날쯤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네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가 2년 9개월이 되셨어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신 거죠. 입원은 15일을 했고 통원치료는 536번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받으신 거죠. 통원치료 536번. 근데 기간이 3년이니까 마지막 통원치료가 22년 11월 23일이었고 그런데 한 달 전에 채무부존재 소송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혼자 대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렵네요. 오늘 그동안 다녔던 병원 가서 진단서는 다 떼왔습니다. 이 사건을 도와주실 수 있겠는지요? 보험사에서는 940만원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화번호랑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입원 15일 하시고 통원치료 536번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장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도 소장을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소장을 보내주셨는데 굳이 보험사가 어딘지는 뭐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소송을 많이 걸고 있는 보험사 중에 하나예요. 공제조합은 아니에요. 피해자분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치료들을 2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사가 치료비로 942만 440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은 2주 진단인데 지금 2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 2주 진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이미 충분히 지급을 했고 그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형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인 것으로 모두 반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형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감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기형증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그런 소장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의 주장은 이건 거예요. 2주 진단으로 2년 넘게 치료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치료비 외에 나머지 치료비는 다시 반환을 해라 라는 취지의 이제 소장인 거죠. 피해자분은 머리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쓴 치료비가 900 얼마인데 이거를 반환을 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소송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느냐 그랬더니 뭐 언젠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합의금이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500인가 600인가 제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통원치료 536번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휴업손해 위자료 하면 한 500만원, 뭐 600만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향후 치료비는 당연히 안 줄 거고 너무 오래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약관상 산출되는 지급금액에서 합의금을 지급을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소송 절차 들어간 거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합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상 환자 같은 경우는 사건 초기에 조기합의 하시는 게 좀 합의금에서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몸이 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치료를 좀 오래 받다 보면은 어느 시점인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싸질러주고 와서 합의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또 넘어가 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송까지 받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소송보다는 합의거든요. 이거 소송에서 신체감정 진행하고 신체감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도 불가능한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에는 부당이득 반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한테 무조건 소송하자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끝까지 해보자고. 사실 이분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위자료 그동안 뭐 치료받은 거 생각해서 판사가 좀 높게 잡아준다 해도 뭐 100얼마 이렇게 잡아주겠죠.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이거 법원에는 없어요. 그러면 400만원 날라가는 거예요. 휴업손해 인정되겠죠. 근데 2주 입원했고 뭐 3년 전이니까 뭐 해봐야 뭐 100얼마 되겠죠. 그러면 예판 금액이 200~300만원? 위자료 좀 더 높게 쳐준다고 해도 뭐 그거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신체 감정을 했는데 염자 진단으로 인한 뭐 노동력 상실률이 산정이 된다고 한다면 합의금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낮은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소송을 6개월 1년을 한다? 신체감정 뭐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비용 200, 300 들여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글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체감정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치료들이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소송을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졌을 때를 생각을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면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부당이득도 반환을 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은 이러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한다? 이거 변호사 사무실만 돈 버는 거거든요. 저희만 좋은 거예요. 저희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판단은 직접 하시라고, 어떻게 하시는지. 결국은 이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보험사랑 합의를 그냥 진행하셨어요. 소치하 조건으로. 소송 자기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치료받을 만큼 받았으니 그냥 적당한 금액 받고 합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이분은 합의금 얼마 받으셨을까요? 마지막에 저한테 카톡 보내신 게 200만원 합의금 받으셨어요. 최초 보험사에서 600만원 합의금 제시했을 때 합의금 받고 종결 하셨으면 치료는 치료대로 2년 몇 개월 받으시고 600만원 받으셨겠죠. 근데 소장 받고 200만원 받고 합의하신 거예요. 이분한테 이득이 되신 건지 손해가 되신 건지 그 부분은 사실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200만원 받고도 만족을 하시고 소송 안 하고 그래 잘 끝냈다 안도하시고 했다고 한다면 200만원도 적당히 받으신 거겠죠.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본전 생각 난다고, 아 원래는 600을 받을 수 있었던 거 200 받고 종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스스로가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잘 끝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끝을 내셔야 더 이상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모험을 하기가, 사실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잘하신 거겠죠. 뭐 채무부준제 소송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한 4-5분씩 계세요. 근데 보험사가 소송을 많이 거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문의가 많은 거 보면은. 근데 대부분 저희가 드리는 답변은 그거예요. 소송보다는 합의. 왜냐면 채무부준제 소송을 거는 사건들이 대부분 경상사건들이에요. 중상에서는 채무부준제 소송 잘 안 해요. 어차피 해도 지니까 보험사가. 근데 경상은 하면 이기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사건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준제 소송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상 환자, 아니면은 좀 더 나가면 이제 디스크 정도의 환자분들. 근데 이분들 소송 가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고, 사실 변호사 사무실만 돈 벌어요. 나중에 소송 끝나고 나면 피해자 손에 쥐어지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나홀로 소송하게 되면 내가 소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절차 물어보고 막 저희한테 막 그러시거든요. 이런 거 받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제출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나홀로 소송도 어렵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찾아보고 막 소송 후기 막 보고 하셔도 사실 답도 안 나오죠.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소송을 내가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라도 끝을 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포기하십니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사건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점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보험사랑 합의를 잘 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 시점 넘어가서 소장 받으시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갈지 아니면 포기할지. 포기할 거면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하셔가지고 소송 부담스럽다, 끝내자, 나도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사건 끝내보는 거죠. 그거 안 되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연을 바탕으로 채무부조제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